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이렇게 그 내담자분들 중에서 물론 예전에 저도 그랬고 내가 이렇게 살만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경우가 당연히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사실 우리 모두 그 엄청난 그 인류 역사 속에서의 트라우마들을 다 짊어진 채 사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윤회가 맞다면 네, 그렇죠. 네. 네, 윤회가 있다면 네. 사실 힘든 게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네, 우리 모두 네. 하나하나가 다 네, 네. 그 고된 삶을 네. 트라우마를 수많은 갖고 전생을 있는데. 거쳐오면서 행복하기만 한 영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인생을 살아왔지만 운 적도 있었고 화난 적도 있었고 억울한 적도 있었고 온갖 희노애락을 다 느낀 것처럼 그렇다면 수많은 인생을 거쳐왔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다들 지금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상처와 비슷한 어떤 기억들의 공유와 비슷한 어떤 그런 가르마를 다들 지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전생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룰 때 또 빠지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회가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최면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전생을 다룰 때 그런데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상상 아니냐. 그거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냥 상상이면 어떡해? 또는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거 그냥 제 상상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이면 어떡하죠?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앞에 찍었던 유튜브 ISIP에 대한 소개에서도 꽤 많이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사실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이제 경험한 전생이 정말로 사실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주도하는 어떤 상담가의 입장은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하는 이 세션에서 나온 전생이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상상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상상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포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한 어떤 통찰과 그리고 현실적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의심을 한다거나 혼란스러워 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이 충분히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이 메타포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사연에서 비롯된 이 통찰을 내가 현명하게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잘 활용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내담자와 함께 의논하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100% 전생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비율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담자의 이완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이완이 얕으면 얕을수록 상상에서 개입하는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완이 굉장히 깊으면 깊을수록 당연히 상상의 부분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이 사람의 무의식의 심연에 있었던 실질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확률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게 얼마만큼이 상상이냐 또 얼마만큼이 사실이냐 그걸 우리가 완벽히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정확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보적인 측면의 통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 게 사실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려고 오는 내담자 이제 분들의 입장에서도요 너무 과도한 환상과 기대도 가질 필요 없지만 그리고 너무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검증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왜 이런 스토리가 나왔고 그것에서 비롯되어서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어떤 학습이나 통찰이나 이게 무엇일까에 주안점을 두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네. 꼭 전생을 알아야만 되나요? 또는 전생을 그럼 얼마나 몇 개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나요? 네, 이런 네.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꼭은 아닙니다. 네. 사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라고 한다면 저는 명백하게 우리가 지금 그 흔히 하고 있는 체면 분석이라고 하죠. 유년 시절에 이제 한해서 나의 어떤 상처와 내가 그때 형성돼 있었던 오해와 착각, 신념과 정보들을 다루는 작업이 훨씬 더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빠른 어떤 영향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 전생과 미래생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옵션인데 굉장히 흥미롭고 신비롭고 재미있고 또 잘만 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는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정화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떤 나의 생각과 감정부터 비롯해서 내 유년 시절에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에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내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통찰로서 정화를 조금 더 돕고 싶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런 ISRP 같은 영적 통찰 작업을 가미한다면 거기에서 또 오는 시너지가 더 정화와 소통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내담자분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또는 저런 특정 문제는 전생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우리가 윤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모든 문제가 윤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윤회를 통해서 갖고 온 씨앗이 결국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의 관계나 특히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토양에 의해서 결국은 그 씨앗이 발화되니까 네. 이런 유년 시절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생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면 잠재의식이 그렇게 안내해 줄 거다. 네, 그렇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더 첨언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하셨네요. 굉장히 잘하셨고요. 사실 순서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순위죠. 우리가 명백하게 사실 내가 이 생에서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약간 차근차근 내려가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내가 왜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유년 시절로 비롯해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런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유년 시절에 내가 어린아이일 때 정말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그 우주 같은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지? 라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밝히면서 직시하고 내려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또 맞닿는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왜 태어날 때 이런 부모를 만났지? 라는 물음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확장해 나가는 단계별로 확장이 아니라 그냥 중간을 뭉텅뜨려서 딱 회피해버리고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딱 나가버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거랑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확장시켜 나갔을 때의 어떤 쌓이는 통찰하고는 질적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세션을 지금 4회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4회로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선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유년 시절이 더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로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유년 시절과 이 사람의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굉장히 이제 굵직한 패턴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충분히 먼저 2회, 3회 거쳐서 정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는 ISIP를 조금 유도를 해서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이 ISIP가 훨씬 더 이완의 깊이나 거기서 오는 통찰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ISIP만 단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요, 이 내담자분이 현실에 대한 어떤 정화의 중요성이나 평소 때 뭔가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이렇게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수행을 좀 해오신 어떤 정화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상태에서 와서 영적 통찰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 완전히 그런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흥미 위주로만 전생과 이제 미래생을 보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또 통찰의 깊이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진아쌤이 내담자분들한테 그렇게 안내해드린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확장인 거죠. 이 생을 무시하고 건너뛰는 개념이 아니라 이 생을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는 건 정말 거쳐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생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뿅. 이게 아니에요. 네, 이 생을 차근차근 이렇게 직시하고 내려가면서 미지의 영역을 확장판으로 방문한다라고 저는 그런 개념으로 영적 통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